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작가 미즈 시마 히로코, 온기니 전경아, 출판사 게리온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봄바람에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작가 미즈시마 히로코, 온기니 전경아, 출판사 게리온. 이 책은 6장의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연습. 2장,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유리 멘탈에게. 3장, 깨진 마음 회복시키기. 4장, 건강한 멘탈은 건강한 몸에서 온다. 5장, 불안을 잠재우고 단단한 마음으로. 6장, 툭하면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프롤로그.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책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금방 마음의 중심을 잃고 불안, 짜증, 쓸쓸함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혹시 당신도 아래와 같은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왜 아까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후회하며 자책한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친구가 빈정대는 댓글을 달아놓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상사에게 질책을 들으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다.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다. 승승장구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함이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의식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몹시 초조하고 두렵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전부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뜨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고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여기저기에 마음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여유 있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마음이 나쁜 감정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뒤덮고 있는 한 겹의 꺼풀만 벗겨내도 어떤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강하면서도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체력에 한계가 있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지치면 이래저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힘은 무한합니다. 이 힘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닳아서 줄어들지 않죠. 힘은 충분합니다.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여유가 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본래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강하고 유연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바심을 내고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등 부정적인 기분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진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돼. 이럴수록 더 밝은 척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무작정 그만 신경 쓰자 라고 생각하며 걱정거리를 덮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아 마음이 다쳤음을 인정하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를 파악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시로 다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몸과 마음에 늘 평정심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는 어떤 순간에도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 만점의 방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숱하게 치료하며 그들의 회복을 곁에서 지켜봤고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인간은 본래 강하고 유연한 존재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물론 질병처럼 개별 대응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으나 마음을 다루는 저의 원칙 자체는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힘든 순간에도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더 씩씩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한 사람들의 비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며 전전긍긍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초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타인의 평가에
일비하는 타입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진다면 이 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내가 머리를 굴려 고민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며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 호의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스스로 위축이 되었던 경우도 나의 착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대는 사실 내 앞에서 그저 긴장하고 있었을 수도, 혹은 그때 주변 사람을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의문은 누구에게나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답을 내리려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남을 유난히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의식하는 문제는 개인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칭찬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에게 타인의 평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나쁜 평가를 들으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어차피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며 자신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가치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저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법이 다르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평가란 단순히 그 시점에서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그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내리는 평가가 내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평소와는 좀 다르게 차려입었을 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패션 센스가 다른 사람의 잣대로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패션을 평소와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와 조금 다른 차림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입고 싶었다든지 패션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다든지 자기 나름의 이유를 알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실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쌓인 뷰티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면 과거의 나쁜 경험으로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라고 이름 붙일 치명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생채기가 나는 일을 숱하게 겪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받은 작고 일상적이지만 지속적인 아픔으로 다가오는 상처를 뷰티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비판, 부정적인 평가, 인격 부정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기죠. 이런 뷰티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빈틈을 보이려 하지 않고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남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 쓰이게 되죠. 더 강하고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뷰티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패션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그 도전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최고의 악어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습관처럼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흐른다면 내 연락을 피하나? 일부러 답장을 안 하는 건가? 친구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문자의 답장이 늦을 때 내가 싫어졌나? 라고 생각하나요? 무슨 일이든 무심코 나쁜 쪽으로 추측하고 상처받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연락이 늦는 것이 분명히 나의 문제일 거라고 오만 가지 상상을 하는 버릇은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해? 라는 자학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학의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을 뿐인 평범한 일이 나를 싫어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안경을 쓴 사람이라면 전화를 받기 힘든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거나 답이 왜 이렇게 늦어? 진짜 느리다니까? 라며 상대를 탓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상대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모두가 나를 싫어해 안경을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간의 경험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안경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에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고 보니 그때도 그랬지. 참, 저번에 그런 말을 했었지. 문자를 너무 많이 해서 나에게 질렸을 거야.
이렇게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줄줄이 생각나서 자꾸만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안경을 써보고 있다는 걸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쁜 버릇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고 떠올리기만 해도 본격적으로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 다음에 만날 때 반응을 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해 안경 외에도 자학의 안경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야 안경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발목을 잡죠. 이 안경을 쓰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차츰 불안에 빠지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학의 안경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것조차 쉬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연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혹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었다며 당신에게 하소연한다고 칩시다. 당신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널 싫어하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할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보다는 마침 그때 바빴나 보지. 원래 좀 무신경한 사람이라며 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을 수많은 가능성에 관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야기만 듣고서 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라고 단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친구에게 어차피 망할 건데 뭐하러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열심히 해. 너라면 분명히 잘할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들을 왜 자기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나요? 따뜻한 말은커녕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실패할 거잖아 라고 심한 말을 퍼붓는다는 자체가 자학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무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과 바꿔서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안경을 썼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넓은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함부로 단정 짓는 말들에 상처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단정 짓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저러한 일 때문에 힘들다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 어린 위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라거나 그러게 왜 그랬어? 라며 지금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충고를 합니다. 혹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거나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라며 나의 힘든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멋대로 단정 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이 바라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조언하는 것도 섣부른 단정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고 들어와 남의 인생을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불법 침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 말하는 걸까요? 나를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지고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이니까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고민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는 상대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서도 성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진정성 없는 조언을 내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전부 듣는 이의 사정입니다. 아무 조건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서 싫다거나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그들의 사정이지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단정짓고 멋대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냥 듣고만 있을 순 없는 걸까? 왜 한마디를 거들지 못해 안달이지?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자신의 선택과 생각을 탓하게 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듣기만 해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라고 미리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뭐야, 그냥 들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데도 여전히 함부로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는 맞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부서진 멘탈을 금세 회복하는 방법.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멘탈이 세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당장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혹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가령 책상다리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으면 눈물이 찔끔 나게 아픕니다. 그 고통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아프지?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발가락을 찧었으니 아프지 라며 평범하게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프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몸의 충격만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분야에서
무척 잘 해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소식은 충격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며 결국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두 번 다시 충격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초라해진 자신의 부족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심함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완벽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지요.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한심할까?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먹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던 일도 조금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제대로 못 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이 인생에서 내린 선택이 전부 잘못된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돋보기를 들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 든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충격은 오래갑니다. 이미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질긴 충격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래, 이 모든 일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생긴 거야 라고 인정해 봅시다. 부러워지거나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를 평범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고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고 충격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 나는 충격을 받았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서서히 충격이 사그라집니다. 단순한 인식이지만 이 생각의 전환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복잡한 생각들도 머릿속에서 스르르 사라질 것입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해주는 말을 자신에게도, 나이가 들어 약해진 부모를 받아들이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위화감을 느끼는 것들, 전부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충격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쓸쓸함이지요. 쓸쓸한 감정이 충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많은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원래대로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의 생활이나 부모님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쓸쓸한 감정을 현명하게 넘기는 비결입니다. 가령 친구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때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심한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니 충격 그 자체이니까요. 더 나아가 자신감까지 흔들려버리면 아무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쓸쓸함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 안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만약 타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했던 자학의 안경을 깨닫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당신의 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지 못했다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를 위해 뭐라고 말해줄까요? 설마, 맞아. 너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존재야.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타입인지도 모릅니다. 그 고민거리는 다른 사람이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우연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이 수많은 가능성들을 이야기해 주겠죠. 거기에 더하여 이해해. 친구가 의지해 주지 않으면 충격이지. 라는 말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정한 말을 왜 자기 자신에게는 잘 해주지 않을까요? 혹시 하지만 내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충격에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충격에 대해 반응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게 되거든요.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내게 의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충격을 받았을 때의 원칙은 늘 같습니다.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충격에 대한 반응임을 인정합시다. 충격을 받은 이상 심한 쓸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해줄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토대가 생겨서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갤리온 출판사의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